예. 안녕하세요. 전흥준입니다. 발표문과 토론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프로파일링이 주제인데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AI 알고리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이 영어고 뭐 근데 물론 AI도 영어긴 하지만 AI 알고리즘이 좀 더 명확하게 오는 면이 좀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AI라는 것, 뭐 이런 프로파일링이 결국 평가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하는 건데요. 이것이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어떤 거래를 할 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가의 자유가 있다고 일단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저 사람이 내가 제시한 금액에 맞춰서 사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뭔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잔금을 못 치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 인상이 좀 안 좋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주관적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계약을 거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제가 뭐 되게 부정확한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 경우에 과연 그 상대방은 나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가기관이 만약에 나한테 그런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어떤 대우를 했다면 이제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거고요. 민간이 만약에 나한테 이제 그런 걸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적 자치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예외로서 어떤 이제 공정거래나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때 그 한도 내에서 이제 아마 공권력이나 기타 법률적 조치가 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과 사람 간에 맺어지는 그러한 기본적인 의사 결정, 사고 결정의 구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AI 알고리즘 문제로 갔을 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가 이제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 GDPR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직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프로파일 로직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인간의 개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고 상대방이 그쪽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것도 부여하고 뭐 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땐 후술하겠지만은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규율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이렇게 어떤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 또는 사고 결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좀 있고 그것들이 이제 이 GDPR 규정에 있어서도 좀 상당히 조심스럽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전제 하에서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이 GDPR 이 프로파일링 규정에 대한 이제 찬성론과 비판론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찬성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AI 알고리즘이 부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그것들이 더 나아가서 불공정하고 또 차별적인 어떤 대우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이 GDPR이 프로파일링과 AI 알고리즘의 규제의 어떤 단초를 만들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것들을 이제 주로 산업적인 이제 이슈로 볼 견해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 AI 산업에 대한 막대한 장애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더 이 견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규정이 약간 추상적으로 규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약간 우회 수단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GDPR이 어떤 요건을 엄격하다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어떤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회해서 실질적으로 GDPR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이 GDPR은 solely라는 단어를 써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만 이 GDPR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이 존재하죠. 제가 말한 거 22조의 프로파일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동화된 처리에만 적용되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AI 과학자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 견해에서는 쓸모없는 어떤 인간의 행위를 하나 더 부과시켜서 결국 이 GDPR의 규정을 우회할 수 있다라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 GDPR에서 마련한 정보 주체에게 보장된 조치인 어떤 로직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이 로직이란 거는 리사이틀에서도 표현되지만은 알고리즘 자체를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영업 비밀이나 소프트웨어 저작권 같은 이런 문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된 거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는 기본 로직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건데, 사실 그 AI 쪽 지금의 딥러닝 하에서의 AI로 가면 그 알고리즘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비정형화된 어떤 알고리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되게 어렵고, 문제는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가 또 발생해서 듣는 사람도 사실은 제대로 들어봤자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그 설명할 권리,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굉장히 제너럴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마치 이용약관에서 뭐 설명하듯이 그 정도의 수준에서 설명을 했다고 이제 사업자가 주장을 하고 이 규정을 충족시켰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경우도 GDPR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없습니다. 인간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말면 아무 말도 없거든요. 그러면 뭐냐 이거죠. 그것들이 되게 상당히 GDPR 내에서 직접 회원국에 회원국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이 GDPR에 있어서 그것들을 명확히 구체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감히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회수단으로 존재하는 면이 있어서 비판론적인 시각도 충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제 생각을 뭐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좀 신중히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GDPR의 규정을 좀 더 하나하나씩 비판적으로 본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애만 규정, 솔리로 표현되는 그 애만 규정에 있어서 GDPR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돼 있다라는 면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개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 GDPR에서 규정을 하기 어렵겠지만 좀 구체성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인간의 개입을 요청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앞으로 이 법을 내년 5월에 시행되는 GDPR의 시행의 구체적 경험에 따라서 이제 판단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관점을 설명한다는 것도 그 다음에 후속 절차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처지가 이렇다, 내에 대한 정보가 좀 잘못됐는데 그거를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 이외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존재합니다. 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법 해석론적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법 해석론적인 건데, 이의를 제기한 다음에 그 다음 뭐냐는 거죠. 사업자가 똑같은 결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GDPR의 규정에 따르면 설명을 듣고 그 상대방 그 정보 주체의 설명을 듣고 이의를 제기해서 한번 재고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시 이제 똑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물론 이것들이 절차적인 투명성을 갖고 있는 갖게 하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과 우리 사회나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절차적 수단은 상당히 충족시키는 면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수단이 GDPR이 제공하고 있는 수단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링이나 AI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가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충분히 발표나 토론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그 한계를 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한계가 어디에 있냐고 생각하면 바로 사람 자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트롤리카의 문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인간도 풀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트롤리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어떤 브레이크가 망가진 트롤리카가 쭉 갈 때 그대로 가면은 10사람을 이제 다치게 하는데, 핸들을 잠깐만 바꾸면 저기 한 사람만 있어서 한 사람만 다치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 트롤리카의 운전사는 그대로 갈 거냐 아니면 핸들을 돌려서 한 명만 다치게 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인간은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흔히 제시되는 사례인데,
결국은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AI가 같은 문제가 아마 AI도 직면할 텐데 그런 알고리즘 직면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확하고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다는 것들이 그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외면적으로는 타당한 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서비스나 AI 알고리즘을 구성할 때 구체성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규제의 한계들도 인식을 하면서 향후 미래 사회에서 나타날 이런 프로파일링 또는 AI 알고리즘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내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EU GDPR을 보는 목적은 뭐 분명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기업이 이제 유럽에서 이 GDPR을 적용을 받을 테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이 GDPR을 통해서 어떻게 시사를 받을 것인가 두 가지 관점인데 GDPR이 뭐 나온 지 오래됐고 뭐 내년 시행이긴 하지만 이 프로파일에 대해서는 좀 구체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GDPR을 좀 시행의 과정을 좀 보면서 우리의 어떤 결론도 좀 내리는 것이 어떤가 이런 것이 제 좀 조심스러운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